이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직장과 가깝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2천만 원 보증금을 들인 반전세 원룸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내부도 깔끔했고 방음도 잘 됐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어 퇴근 후 올라올 때마다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야 진정으로 혼자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건물의 4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다. 주인은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매번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렵한 단발머리를 유지했다. 그 집은 건물에서 유일하게 테라스를 가진 호실이었고 그 테라스에서 보이는 밤하늘이 꽤 근사했다.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보거나 와인을 홀짝이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주인공은 집을 오가며 몇 번이나 그녀와 마주쳤지만 단순한 인사 외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4층에서 이상한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다. 심야 시간에 울려 퍼지는 구성이며 유리 깨지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소란은 꽤나 신경 쓰였다. 그나저나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건물 임대 수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소문이 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는 부풀려졌겠지 싶었다. 얼마 후 주인공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위층 테라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그 주인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담배 연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아셨어요? 그녀의 말에 주인공은 깜짝 놀라며 얼른 담배를 끄려다 머쓱하게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베란다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신경 쓰이셨다면 조심할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예민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죠? 그녀는 어딘가 푸근하고도 당당한 분위기가 있었다.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대화에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친근한 말투에 금세 긴장을 풀었다. 그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다. 근처의 편의점에 가자는 그녀의 제안에 얼떨결에 따라 나섰고 소주와 안주를 함께 사들고 다시 4층 테라스로 향했다. 그녀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밤을 내려다보며 술잔을 기울이니 회사 생활의 피로도 혼자의 고독도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술자리는 예상보다 편안했다. 평소엔 낯선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의외로 잘생겼지만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아이도 없었고 다행히 큰 싸움 없이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 얘기를 하는 그녀는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원룸에 혼자 사는 외로움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진 소외감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 주었다. 누구나 외롭긴 해요. 나도 이 건물 관리하면서 나름 바쁘지만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덧붙였다. 이곳에서 혼술하는 것도 이제 그만할 수 있겠네요. 이웃이 있으니까.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주인공은 알딸딸하게 취해 테라스 의자에 몸을 기댔고 어느새 그녀가 다정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다가 순간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되었다. 그 후에도 둘은 종종 만나 술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술자리에 주인 여자는 몸에 꼭 맞는 일자형 회색 원피스에 검정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단정하면서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성숙미가 주인공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단순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자신감과 세련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주인공은 일순간 말을 잃었고 그녀는 그런 그를 보며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대화는 어색함 없이 이어졌다. 나란히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갑자기 주인공에게 물었다. 총각, 여자친구는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주인공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없어요. 얼마 전에 장거리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든요. 멀리 있다 보니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말했다. 그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지. 사람 참 간사한 동물이잖아.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주인공의 표정을 살피다가 잔을 들어 그와 잔을 맞부딪혔다. 힘들겠네. 혼자라면. 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이 그녀의 그 한마디에 톡 건드려졌다.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말을 꺼냈다. 내 생각보다 많이 외롭네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주인공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그 다정함에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아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술잔이 몇 번이나 채워지고 비워졌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주인공이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다. 여자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도 이 시간에 혼자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겠지? 그 말에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4층으로 올라가는 길. 주인공은 이미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주인공의 원룸은 그야말로 잠만 자는 곳이 되었다. 주인 여자의 테라스가 딸린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곳에서의 늦은 밤 와인 한 잔과 조용한 대화가 그를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자연스레 그는 그녀의 집에 동거하다시피 머물게 되었고 그 집은 마치 그와 그녀의 또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주인공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녀의 삶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그녀 또한 그가 남겨둔 미세한 외로움을 차곡차곡 메우며 더 가까워졌다. 사귄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와인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그녀가 문득 물었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물음의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결혼이라니 그녀가 왜 나와 그런 얘기를.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췄다.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다정함, 자신을 챙기며 노력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어쩐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듯했다. 며칠 뒤 고민 끝에 친구를 만났다. 둘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인공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친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반사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야, 미쳤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아니지. 내가 지금 흥분해서 그렇지. 나중에 후회하게 될걸? 주인공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왠지 씁쓸함이 밀려왔다. 사실 친구의 걱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그녀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 결혼이라는 단어가 섣불러 보이는 게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냥 끝내버리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주인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니까 연애는 괜찮아.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연애할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다. 친구의 말처럼 결혼을 결정하기엔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와의 시간들은 그에게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닌 삶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결혼은 더 이상 막연한 얘기가 아니게 된 것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복잡했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그리고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왔고 힘든 시기를 겪으며 주인공에게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러 가. 그녀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어조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인공은 어딘가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의 그녀가 그려지는 듯했다. 아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 텐데 과연 그가 그녀의 모든 과거를 감싸 안고 평생 함께할 수 있을지 문득 자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란스러웠다. 2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사람을 평생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충분히 어리게 앞으로 수없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 텐데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물었다. 나는 괜찮을까? 그녀가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 또 다른 인연의 흔적이 그의 삶에 묻어나는 것을 보는 게 그는 머릿속에서 그동안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과 그녀의 두 이혼이라는 사실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과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제 주인공은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고민 끝에 그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저녁, 주인공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많이 의지하게 됐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우리 사이에 있는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나도 생각보다 많이 고민했어.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손을 더 따스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당장 결혼이 아니어도 돼. 우리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충분히 신중하게.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결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당장 결정짓기보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답했다. 그래요. 우리 천천히 가요. 대신 언제든 당신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다. 결혼이 아니라도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은 어쩌면 결혼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서약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사람은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더 큰 성숙과 진심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며 미소를 나눴다.